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안으로 올라가 있고요. 정부안과 그다음에 의원 발의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요. 이번 이제 정기국회 쪽에서 아마 폐회될 때 법률 개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개별적인 법률 들어가지는 못한 이유는 역시 세법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확정돼야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때까지는 기본 개념 잡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197조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세법 당사자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과세권자. 보죠.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 밑줄 도지사. 자,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 밑줄 도지사.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지사. 그러면 이건 도일 때이고 서울특별시 때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서울특별시장. 그러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누가 되는 거야?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지사 그러면 뒤에 자동적으로 누가 나온다? 특강이 나옵니다. 그랬죠? 특강. 특별시, 광역시가 그대로 쫓아오는 거죠. 그럼 옆에다가 요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부과하면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징수위임 규정. 징수위임 규정. 뭐냐면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다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방세 과세권자가 누구일 때는 도지사일 때는 도지사가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납부가 되겠지만 도지사한테 신고 납부를 하지 말고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고 납부를 하라라고 하는 걸 바로 뭐라냐? 요거를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일 때는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징수위임 규정.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경기도 도지사가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 그러면 의정부시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수원까지 가야 되죠. 수원까지. 왜? 경기도도청이 원래 물론 이게 제2청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도청이 어디 있으니까 수원까지 있으니까 수원까지 가서 신고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 해피한 마음으로 낸다. 가능하면 안 내려고 그런다.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안 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걸 또 내려고 하는데도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경기도까지, 수원시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수원시까지 가려면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 서울을 통과해야 돼. 서울을 통과해야 돼. 제가 예전에 그 경기대학교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를 강의하러 갔었어요. 자, 근데 그 집이 어디였냐면 예전에 장이동에 있어요. 그러면 장이동에서 그 총구석에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청량역까지 와갖고 청량역에서 수원 가는 전철 타. 그러면 자다가 깨는 데가 어디야? 수원역이야, 수원역. 거기 오면 누가 깨우죠? 대걸레 잡으신 아줌마가 푹 일어나요, 종점에 하고 막 쿡쿡 쑤시고. 얘는 수원까지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정말 길었어.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 이 의정부에서 수원까지가 너무 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만 더 들어봐요. 자, 경상남도 어디 할까? 거제시 합시다. 이제 거제시죠. 거제도.
그러면 거제도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남도 도지사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돼? 도청까지 와야 되잖아. 도청이 어디 있어요? 창원이 있어요. 창원이. 그러면 거제도에서 충무를 지나서 고성을 지나서 마산을 지나서 창원으로 와야 돼요. 너무 잘 알죠, 제가? 예?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제 다 예하 간할 애들이야. 대대. 그러면 거제시에 소재는 부동산 시스템이 여기 도청까지 와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과하는 지방세일 때는 직접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지 말고 누구한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라 라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 계신 분은 경기도 수원까지 와서 도청 가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의정부 시장한테 신고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도청 수원 어디 창원까지 오지 말고 그냥 어디에 거제시에다가 신고하라는 얘기야 시장한테. 그러면 시장이 신고를 받은 걸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납세의무 편의를 이해한 제도입니다. 납세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납세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방세를 공부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권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먹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할 때는 도지사한테 갈 필요는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다 신고하라.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관할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세법상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일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런 기본을 우습게 하신 분이 나중에 꼭 딴소리 질문해요. 무슨 소리 하냐면 분명히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라고 했는데 도지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쪽 취득세 부가징수 가면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라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아니 교수님 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도지사인데 왜 시장 군수한테 신고 납부하면 그러면 시장 군수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막 흥분해. 막 혼자 흥분한다. 참네. 그럼 그분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징수인 규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이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일 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하여?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서울특별시, 예. 동작구, 사당동이 동작구요? 관악구가 아닌가? 동작구가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지만 서울특별시장이지만 취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서울특별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어디 가서 동작구 구청 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동작구청장이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내준다. 이러한 규정을 뭐라고 그런다? 징수위임 규정이다 한다. 이건 지방세의 기본이며 공통이 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들은 자동적으로 징수위임 규정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납세지가 나와 있죠. 납세지 한번 봅시다. 납세지. 납세지 제가 왜 썼냐면 한자 쓴 것은 땅지자. 요거는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즉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행하여야 하는 장소적 기준을 뭐란다? 납세지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 어디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모일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부과할 때는 지방세를 부과를 할 때는 납세지는 예외 이시 없이 어디로 한다? 소재지로 한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다라고 하면 이때는 납세의무지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특히 지방세에서 부동산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지로 가야 됩니다. 이걸 출전에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가? 주소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이 튼실하신 분은 말장난이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우죠. 자, 부동산 소재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내가 부동산을 몇 개 취득했는데 2개를 취득했는데 그 2개가 시군을 달리하는 거. 하나는 여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거고 또 어디 있는 거 우리 하나 살까? 아니 서울 좀 벗어나자고. 기나다 저리로 갈래? 부산으로 갈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샀어. 해운대구가 반여동이라고 있어요. 지리 선생이 아니라 거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자, 그러면 시군을 달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지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하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소지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자,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소재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거는 어디서 내는 거고 서울특별시장한테 하는 거고 부산광역시는 것은 부산광역시가 납세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살짝 이렇게 하는 거죠. 부동산 시군구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다시 한번 시군을 달리하는 부동산을 2개 이상 취득했을 때는 출제를 살짝 말을 바꿔 납세의무자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말을 싹 바꾸놓으면 여러분 어머 무슨 소리?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간다. 그래서 주소지로 한다는 말 나왔으니까 지방세에서 주소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맞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딱 잡아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 별거 아니야. 이런 거야. 뭐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주의하라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다? 거기 나와 있죠? 납세지 1번 부동산 소재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소재지. 예외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거기다 적으세요. 예외 없음. 그러니까 무슨 말장난 쳐갖고 하여튼 소재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소재지가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왔다? 그건 무조건 틀린 거야. 취득세에서는. 자, 보시면 되죠.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 문제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규정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1번 원칙이죠. 당연해 이거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자 밑줄 취득한 자죠. 뭐 취득한 사람. 마지막 말만 중요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내는 거야. 취득한 자. 매매로 취득했든지 상속을 인해서 취득했든지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든지 원시 취득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한 자가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크게 3가지로 구분해요. 부동산, 준부동산, 그리고 권리인데 항상 우리는 무슨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반드시 부동산 세법은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밑줄. 무슨 말 나와야 돼? 부동산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부동산이 안 나오면 부동산 세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부동산이 뭐냐라는 것은 이미 부동산 학개론이나 관련 법률에서 잘 배우시는데 우리 세법은 그 부동산의 범위가 그 세목마다 다 달라요. 이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거기 나와 있죠? 토지나 건축물. 이거 다 아시죠, 뭐. 근데 거기다 부동산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으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이라는 부동산은 이거죠. 사실상의 모든,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은 뭐이기만 하면 부동산이기만 하면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 갖추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불문. 요거 놓치지 마세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세법에서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는 기본 개념이에요.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말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는 가장 이런 걸 갖고 장난쳐.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이게 무슨 건물이냐 봤더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랍니다. 건축법 등에 의한 관련 법률안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는 건물을 샀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무허가 건물이야.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률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췄죠. 그러면 이 갖추지 못한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 그 얘기죠. 하겠다. 뭐를 갖추지 못했어도 관련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실질이 모이면 건물이면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응?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러지, 하려고. 어떻게든지 과세에서 세금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너 무허가 건물 샀다고? 그래, 너 그럼 취득세 안 과세 안 할게. 그러면 허가를 받고 산 놈은 어떻게 되냐고.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한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원칙. 묻지 않는 걸 원칙이랍니다.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지적법. 예전에 지적법 그런데 지금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인데 이게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대장 등에 등재가 되는데 등재가 되지 아니한 미등재된 토지대. 아이씨.
그럼 이거 과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죠. 실질의 뭐인 이상, 토지거나 건축물인 이상. 설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재가 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관련 법률에서 따질 것이고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토지, 건축물이 더 중요한 거지 관련 법률의 형식적 요건의 불비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1년 내내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껴서 이렇게 뭐 무허가 건물 샀다. 이거 양도세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 됩니까?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 내야지, 당연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관련 법률의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 입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준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뭐 하는가?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197쪽이죠. 그대로. 예. 이때 여러분 준부동산 학계론에서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예. 사실은 뭔데?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뭐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시제도. 이걸 뭐라 한다? 준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뭐 학계론에서 부동산 학계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을 말하면서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 부동산이라 한다. 뭐 그렇게 배우셨죠? 까불기세. 이때 바로 이게 준부동산이죠. 자, 여기 준부동산 학계론에서 배우셨지만 우리 잠깐 한번 배웁시다. 부동산에다 뭘 더해서 준부동산 더해서 뭐 협의부동산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개념 한 번만 정리할게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뭐하여?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를 내리면 사실상은 뭐인데 사실은 뭐이지만 동산이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얘들은 하나같이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시는 글자가 널리 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또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우시죠. 이때 공시의 대표인 것이 등기나 등록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법은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뭐냐? 재산의 가치가 큰 거, 작은 거. 재산의 가치가 큰 거, 작은 거. 큰 것들이죠. 준부동산은 많잖아. 많지만 우리 세법에서 뭘 하려면 과세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격이 나가야지. 우리 세법은 잔잔한 건 안 취급 안 해. 큰 놈들만 잡아. 센 놈들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시제도인 등기나 등록부 등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법률상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재산의 가치가 큰 거 작은 거 큰 것들이죠. 큰 것들 재산의 가치가 큰 것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기 나오는 게 차량 그렇죠. 뭐 이거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형적인 동산이죠. 전형적인 동산. 그렇죠. 전형적인 동산이죠. 움직이니까. 근데 동산이지만 얘는 자동차 등록법상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 등록 대상이죠. 자동차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 등록 원부가 있잖아. 그래서 그 등록 원부에서 그 차량의 소유권자가 누구란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차량 원부와 일치가 되지 않는 자동차를 우리는 뭐라는가? 대포차,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죠? 통장도 막 그런 거 아니야, 씨. 그럼 얘가 대포가 없대, 씨. 뭐 대포가 없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샀대.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우리 무조건 과세. 제가 그렇죠. 누차 말씀. 어렵게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물어봐. 자, 이거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 법률상 형식적 요건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근데 자동차마다 차량의 가치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 몇 천만 원 아니야, 기천만 원. 조그만 거에도 기천만 원이죠. 그죠? 1, 20만짜리 차량은 없잖아. 차 하나 샀다.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큰 것들이 작은 거야. 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갖고 싶었던 차가 있어요. K5인데. 아, 나는 이게 끌렸어. 꽂혔어. 또 하면서 하면서 K5 세상이 너희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난 그거 광고를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리고 여기 막 또 타이거 아이 해갖고 막 그 경광도 이렇게 불 딱 켜지잖아. 그죠? 하얀 걸로 이렇게 차량 앞에. 여기다가 깜빡이 막 나 이거 꼭 사고 설치하고 싶어서 사면은. 아, 이거 밤에 보면 죽여요. 저 집사람한테 이거 사달라 했다 그 자세 그냥 두들겨 맞았네. 이씨. 네가 벌어오는 게 뭐 있다고 그냥. 그래 결국은 집사람 말로 이걸로 갔어. 자동차 살 권한도 없어. 이것도 누가 좋다 그랬어 이거 산 거야. 남편 말은 안 듣고 자기 윗동서 말은 들어. 신우이 말은 듭니다. 난 K5 사자. 그 사람은 SM5가 좋다 그렇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그냥 끌려갔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따로 사야지. 아이씨. 제가 첫 시간 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준부동산. 자, 세법의 특징이 이거 여러분. 사실상 동산이지만 공시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재산의 가치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거 그냥 외우셨는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차량, 기계장비. 여기서 기계장비 나중에 우리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기계장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항공기, 선박. 항공기는 항공법에서 등록 원부가 있죠. 등록 대상이죠. 선박은 선박법에서 등기 대상이거나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죠. 임목도 임목에 관한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취득세 과세 물건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권리가 잘 나와요. 밑줄 광호권, 어호권, 광호 밑줄 여기만 좀 신경 써주세요. 광호 광호권과 어호권이 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광호권과 어호권을 제외한 무채재산권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광호만이야. 뒤에 끝자가 뭘로 끝나? 권리로 끝났는데 그게 광호면 과세 대상이고 광호가 아닌 권리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제일 중요해야 합니다. 뭐만 과세 대상이야? 광호. 싸게 한 사람에 뭐 9,900원에도 먹을 수 있는 게 또 광어죠. 도다리는 아니야. 모듬에는 아니야. 광어 먹어보지도 오래됐어요. 광어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합격자 모임 때 합격생이 살려나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어. 합격생이 사주면 안 사주면 그냥 맥주를 쪽쪽 빨다 오는 거고. 광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 마냐? 광어 마냐?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실제 기출문제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을 또는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자,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그렇죠? 과세하죠? 아파트 당첨권, 입주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 여기서 이제 저는 또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반드시 끝자가 뭘로 끝나면? 권리로 끝나면 뭐만 과세한다 그랬어?
광어만이라고 그랬잖아. 광어. 지금 광어인지 당첨권, 입주권도 구분 안 해. 이러면 환장하는 거야. 얘가 광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환장하는 거야. 창문 열어야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창문 있죠? 저거 제가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차면 저거 열고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층이나 사망은 아니야. 여봐, 시험에 너무 온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만, 하여튼 권리로 끝나면 뭐만 나와야 돼? 광어만이라니까, 광어만. 광어라는 말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넘어야 다 넘어. 그래서 끝자가 무슨 권리,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광어니 아니니? 예, 광어 아니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과세예요. 이게 이제 요런 게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 냅시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권리는 뭐만을 말한다? 광어만을 말하는 거야. 광어. 자,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어요. 시험에는 여기 나왔어.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기 알 게 없다니까. 아니다고. 뭐가 아니니까? 광어가 아니라니까. 오로지 광어야. 그러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뭐 이런 말이 나왔다.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요. 광어 아니면 과세 안 한다니까. 그죠? 이렇게, 네, 광어권이 아닌 무채재산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뭐. 단순한데도 잘 넘어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광어만이야. 자, 2번 보세요. 여기도 권위인데요. 여기는 권위 아니라 뭐야? 회원권이죠,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나머지 마지막에 들어온 승마 회원권. 다 뭐야? 회원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기 회원권 갖고 계신 분 살짝만 표시해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승마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지고 있다.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가지고 있다. 살짝 갖고 있으면 살짝 표시만 제가 볼 수 있게끔. 있는데 손 안 들었다 걸리면 그것 제가 뺏어갑니다.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네요. 무슨 회원권 여러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다 끝자가 뭘로 끝났다고? 회원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사고 싶어. 골프 회원권도 하나 좀 사고 싶어.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을 샀다? 골프 회원권 싸요, 비싸요, 여러분? 비싸잖아. 18월 정도만 해도 1억 정도, 개인 해도 1억 정도예요. 딱지 하나에. 명할. 그래서 남자분들은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실 때 요 골프는 좀 배우셔야 돼요. 골프는 남자들은 배우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도 좋지만 남자분들은 특히 좀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나는 전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런 걸 골프 좀 칠 줄 알아요. 요즘 남자들은 사업관계 비즈니스가 어디서 이루어져? 골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우리 거기 보시면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등기나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등기나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형식적 요건의 불비죠. 사실상 뭐 했으면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뭐였으면 취득했으면 우리는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본다고요. 제가 그랬죠?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 물건의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이거죠. 내가 매매를 취득했어요, 여러분. 매매를 취득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내가 매도자로부터 등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를 다 넘겨받고 내가 그 부동산을 지금 점유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어. 근데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내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내 명의로. 그럼 나는 사실상 부동산을 뭐 했어? 취득은 했죠. 근데 뭐를 안 하고 있다고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취득한 걸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을 했으면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실질과세 원칙. 우리 세법에 내재하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합시다. 무슨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제가 1년 내내 이야기합니다. 근데 써져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서는 어떤 특정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 같은 문제가 없는데 뭐하면? 다르면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써져 있네. 글자 뭐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적용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이니까 대부분의 모든 조세에 어떻게 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단 예외가 있어요. 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등록 면허세예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는 실질 과세주의 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합니다. 요게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유일한 예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만 빼놓고는 등록 면허세를 빼고는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은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뭐를 안 하고 있다?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우리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뭐 했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원칙을 뭐라 한다? 우리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아까 여기서 또 나왔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아니한다. 묻지 아니한다. 자, 쉬는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제 전화에 콜이 왔어요. 긴급콜 문자가 떴는데 교수님 앞에 고객이 와 있는데 급해서 전화드립니다. 문자 연락 좀 바랍니다. 그러면 참 피곤해.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전화 걸어봐요. 교수님 고객이 왔는데요. 예. 이분이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야.
임야야, 임야. 20년 전에 뭘 받은가? 상속받은 임야를 오늘 현재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직도. 20년에 돌아가시면 명의로 아직도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뭐 하겠대? 매도하겠대. 그래서 자기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걸 지금 시가상당으로 몇십억짜리가 된대. 아이씨. 난 이런 것도 못 받아. 임야면 어때? 팔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내가 이걸 지금 공인중개사 매도해 주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셔.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딱 그죠. 환장한다. 저놈 인간은 맨날 물어보면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 공인중개사 하겠냐고. 오는 손님마다 족족 물어보는 게 뭐야,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무슨 문제 쫓아오는 거야? 세금 문제 무조건 쫓아오는 거야. 쫓. 부동산 오면. 근데 세법을 안 했다고. 세법 시간이 안 나와. 아유, 뭐, 이거 뭐, 대충. 공인중개사 못해. 저 급해가고 코려온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았죠. 뭐는 안 했지만. 그럼 우리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일단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상속을 받았으니까 뭐? 상속세. 나중에 여러분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특강하면 항상 하는 게 이거는 꼭 해줘요. 왜?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여러분. 제가 일요일날 새벽 2시에 전화 받았어. 전화번호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전화번호가 국가 1급 비밀인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갖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새벽에 오는 전화가 좋은 전화는 아니죠.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애인이 전화하고 오빠 보고 싶어요. 그런 전화면 또 받아야 되지만 그런 전화는 또 안 와요. 저한테. 딴 사람한테는 가나 본데. 그래서 받을까 말까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 아이고 잘못 받았구나. 무슨 글자 나오는 순간? 교수님 그러는 순간. 잘못 받았구나. 네.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나요? 그랬더니 그럴 리 없겠죠. 그러면서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대. 근데 자기 지금 모와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상속 어떻게 되냐고 전화가 온 거야. 이란 인병할 씨. 유언서도 없이 돌아가셨대. 얼마 안 되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속세 관계분들 환장한다 정말. 아니 그러면 장례라도 치르고 하시죠. 그러고 전화 왔더니 이 새벽에 그랬더니 자기네 형제 자매가 모인 때는 지금밖에 없대. 장례 끝나면 또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도 모른대.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했대. 환장한다.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나중에 장례나 치른 다음에 나중에 따로 하시라고 했어요. 자, 항상 상속이 나면 뭐가 쫓아와요, 여러분? 상속세.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상속 재산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소액 재산의 상속은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면은 상속세 과세 범위를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내야 돼, 여러분? 상속으로 인해서 뭐 했으니까?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얘는 둘 다 제척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제척 기간이 만료가 돼갖고 둘 다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매도. 취득세를 내야 뭐가 가능하죠? 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취득세 제척 기간 만료돼 갖고 안 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얘기가 막 전화 오는 거야. 또 쉬는 시간에 또 나는 취지도 못하고 이 얘기 해줬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하실 때 이왕이면 좀 관심을 갖고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험 범위였어요. 2007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공부 안 하지. 그냥 손님한테 상속 문제 물어보거나 증여 물어보면 이 사람 유언 없이 돌아가셨어 어떡할까?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결론 냅시다. 우리 가장 기본 원칙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상속 등기를 안 해서 이 사람은 상속세나 취득세나 납세문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부과하시는 권리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까지만 존속해요. 이 기간이 어떻게 되면 지나가면 더 이상 과세할 수가 없게 돼요. 내고 싶어도 못 내고요. 과세할래도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취득세 못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 면허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런 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 거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슨 주의? 실질, 엄격한 무슨 주의? 실질주의.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